네, 오늘은 봄의 기운이 아주 완연한데요. 지금 목련도 활짝 피었습니다. 저는 지금 충청북도 진천군 연곡사에 와 있습니다. 이 연곡사에는 저 멀리 목련꽃 뒤편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보탑사 3층 목탑이 아주 유명하죠. 우리나라의 아주 유명한 목조 건축가인 신영훈 선생님이 살아생전에 이곳에 3층 목탑을 세운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보탑사는 정확한 내력은 알려진 건 없습니다. 다만 이 보탑사에 현재 고려시대 석탑과 석비가 남아있는 걸로 봐서 늦어도 고려시대에는 창건된 걸로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고려시대 이전으로 올라가는 유적이나 유물, 그리고 조선시대 유적이나 유물도 많이 발견되지 않고 있어서 이 보탑사의 정확한 내력은 알 수 없지만 고려시대에 창건돼서 법등을 이어오다가 어느 시기에 상당히 퇴락했었는데 다시 현대기에 와서 현재와 같은 모습으로 중창된 걸로 이렇게 추정됩니다. 어쨌든 이 보탑사는 진천을 대표하는 사찰이고요. 또 보물로 지정된 아주 독특한 진천 연곡리 석비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많은 석비들이 있는데 이 석비는 비문이 새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비문이 새겨지지 않았다고 해서 백비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백비가 흔하지 않죠. 물론 중국도 흔하지 않습니다. 중국의 측천무 무덤에 있는 건능에 가면 그 비가 백비인데 살아생전에 너무 업적이 많아서 새길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새기지 마라. 그래서 비문을 새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비문을 새기지 않은 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겠죠. 너무 새길 것이 많아서 새기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고, 또 어떤 건립 공사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해서 예를 들면 비문을 차내서 그걸 내려주면 비문을 각자해야 되는데 그런 공사상의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거나 아니면 정치적인 사안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로 비문이 새겨지지 않은 그런 이유들이 있었을 겁니다. 이 진천 연곡리 석비는 왜 백비가 되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한번 가까이 가서 볼까요? 지금 보호각이 아주 잘 지어졌는데요. 보호각이 문이 잠겨 있어서 들어가지는 못할 것 같고요. 부분적으로 파손은 되었지만 이같이 귀부와 비신 그리고 상부에 이수를 올려서 세 개의 구조체가 하나의 석비가 되도록 했습니다. 먼저 귀부를 보면요, 측면인데요, 하부에 지대석이 있고 귀신이 있습니다. 귀신의 주름문이 있죠. 그리고 그 위에 육각형의 기관문이 있는 귀갑이 있고, 그리고 비자가 마련됐습니다. 그런데 뭐 역동적이나 생동감 있는 조각 기법은 다소 덜한 편입니다. 이게 귀두인데요, 앞부분이 파손됐죠. 의도적으로 절단한 것처럼 파손이 됐는데 아무래도 어떤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비자를 마련해서 귀신을 올렸는데 측면의 문양이랄지 비자 상부에 이와 같이 각호각형 그리고 연화문을 새긴 기법이 아주 뛰어납니다. 그러니까 우수한 장인에 의해서 이 귀부가 제작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조성 시기가 그렇게 떨어지지는 않을 걸로 판단됩니다. 뒷부분인데요, 꼬리도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다리의 표현 기법이 아주 주목되는데 발가락이 현재 4개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귀관문을 표현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 귀부는 전체적인 조각 기법으로 봤을 때 고려시대 귀부들과 아주 강한 친연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려시대 조각된 그런 귀부로 우리가 판단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정확한 기록이 남아있다면 더더욱 좋을 텐데 현재 상황에서는 기록이 없기 때문에 이 기부의 조각 기법이나 치석 수법, 양식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추정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고려 초기에 건립된 걸로 보는 게 어느 정도 합리적일 걸로 보입니다.
앞발은 파손이 됐네요. 근데 발을 살짝 들어서 생동감 있게 표현을 쓰면 알 수가 있죠. 발가락이 지금 파손됐지만 발바닥을 살짝 들어 올려서 발가락을 생동감 있게 조각에 쓰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쁘고요. 그리고 비신 역시 명문이 새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백비라고 하는 겁니다. 현재 비신이 약간 기울고 있어서 붕괴 위험이 있어서 기울기 측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화재를 보수하기 위한 어떤 사전 작업이죠. 기울기가 계속적으로 기울어지면 해체 보수를 하는 거고, 기울기가 현재 상태에서 고정되면 그건 안정화되어 있기 때문에 해체 보수를 하지 않는 뭐 그런 과학적인 보존 처리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신에 명문이 새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놨죠. 그리고 이수가 있습니다. 이수는 아주 조각기법이 뛰어나죠. 한가운데 제액이 마련됐고요. 좌우에 용이 대칭으로 새겨져 있습니다. 여러 마리 용이 아주 생동감 있게 새겨져 있죠. 상당히 우수한 장인에 의해서 새겨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비신의 비문을 새기는 방법은 비문의 찬자가 찬을 해서 내려주면 비문을 쓰는 서자가 글씨를 써서 다시 비문을 공사하는 장인에게 내려주면 그 장인이 이 비문에, 그러니까 비신의 글자를 붙인 다음에 조각을 하는 거죠. 각자를 하는 거죠. 그런 과정인데, 그런 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수의 아주 조각기법이 뛰어납니다. 측면도 아주 뛰어난 그런 조각기법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 마리 용이 대칭으로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수호와 그 다음에 어떤 상징성 이런 것들을 강하게 이수에 반영했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수의 하부 부분도 받침단을 처리했는데요. 각호각 연화문 그리고 낙소음까지 아주 정연하게 치석을 했습니다. 신라나 고려 시대의 어떤 치석 수법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호각이 만들어져 있어서 기둥과 창살을 잡고 화면이 끊기는데, 이 부분이 뒷부분인데 뒷부분에도 앞부분과는 달리 제액은 없지만 구름 속에서 용이 쟁투하는 용트리만한 모습을 아주 생동감 있게 새겼죠. 구름이 아주 권은문이라고 하는데 구름이 이렇게 뭉게뭉게 피어오르는 그런 문양으로 새겼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저 윗부분에도 용이 가운데를 향해서 조각이 되어 있는데, 아마 한가운데 지금은 남아있지 않지만 원래는 보주 형태의 조형물이 올라가 있었을 걸로 보입니다. 용이 가운데를 향하고 있는 걸로 봐서요. 어쨌든 이와 같이 아주 뛰어난 조각 기법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부보다 훨씬 뛰어난 그런 조각 기법을 보이고 있죠. 이쪽은 지금 정면에서 봤을 때 좌측면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용과 아래쪽에 구름무늬 받침 형태로 조각되어 있습니다. 아주 뛰어난데요. 어쨌든 진천 영곡리 석비는 현재 주인공은 알 수 없지만 전체적인 치석수법이나 조각기법으로 봐서 고려시대에 세워진 걸로 보입니다. 보통 그때 당시에는 승려의 고승의 탑비를 세울 때 이런 석비의 양식을 채용하죠. 그러니까 부도와 이 비를 한 쌍으로 세웠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진천 보탑사에서는 부도는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정확히 알 수가 없죠. 중간에 훼손됐는지 아니면 원래부터 세우지 않았는지. 어쨌든 이 비는 이 보탑사, 그러니까 고려시대 때 사찰명이 있었을 텐데 그 사찰명과 관련된 어떤 사적비이거나 이 사찰에서 오랫동안 머물다가 입적한 스님의 고승의 탑비로 볼 수가 있는데요. 현재 상황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고려 초기에 건립된 양식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그런 비라는 점에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고,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백비라는 점에서도 물론 조선시대 일부 비문이 없는 백비가 있지만 이렇게 정형화된 백비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아주 사례가 드문 그런 백비이고요. 또 당시 비문을 각자 하는 또 비를 세우는 과정을 엿볼 수 있게 하는 자료라는 점에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그런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